왜 판사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고 본인이 잘못 작성한 조정조서가 낳는 수많은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사실조회를 해도 응답도 하지 않고 왜 예외로 취급받아야 하는지, 왜 법관들은 자신들의 동료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뚜렷한 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성찰하시고 답변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준비하는 동안에 하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온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원장님들께서는 평생을 법대 위에서 국민들을 보십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국민들은 같은 눈높이에서 원장님들을 뵐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원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가 매우 불편해 보이신다, 답변하시는 모습들이 다른 경우와 달리 매우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항의를 저희한테 해오고 계십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사실상 노예 생활을 했던 장애인들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가해자였던 염전업주는 구속 기소됐지만 1심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납니다. 당시 형량 산정에는 피해자 박모 씨의 지장이 찍힌 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가 참작됐습니다. 염전업주의 아들이 선고 사흘 전 박 씨를 찾아가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지적장애 2급에 한글도 모르는 박 씨를 속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처벌 불원서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유명한 염전노예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고 목포지원에서 주로 다뤄졌는데 매번 이렇게 어딘가가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피해자가 됐고 거기에 관련한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처벌 불원서를 따져보지 않고 선고 며칠 전에 3일 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출된 처벌 불원서에 의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하고 양형에도 참작해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희한하게도 목포 지원장 출신의 정관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정관 특혜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던 사건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 제가 법관들의 상식은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냐, 국민들의 상식과 괴리되지 않거나 국민들의 상식보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관의 독립이라는 원칙, 그 신성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법관들의 양식과 인격에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특권의식, 선민의식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받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억울해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장께서 스스로 작년 5월에 전국 법관대표회에서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법원 구성원인 한 직원분은 권위의식과 엘리트의식이 팽배한 판사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재판을 하겠습니까? 일터에서 판사와 직원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국민 눈높이의 판결이 나올 수 있겠죠. 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 이런 특이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지법원장님, 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네. 법관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게 기각됐거든요. 네. 뭐 이유는 서로 법률가니까 무슨 법률을 어떻게 했는지는 뻔히 아는 얘기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않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법관들의 양심, 도덕, 그 다음에 몰상식 이런 기준에 대해서 법원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미루면은 도대체 국민들은 어디 가서 호소하고 어떻게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까? 사법피해자라는 말 알고 계시죠? 네. 사법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법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법원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물으시니까 뭐 그렇긴 한데요. 지금 뭐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오전부터 못 드리다 보니 답답하게 느끼셨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네. 그러신 부분이 있는 건 잘 법관의 양식과 평가에 관한 문제는 사법행정의 문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러운 부분, 또 재판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위원들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어떤 뭐 국민들의 공부를 전달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는 뭐 저희들도 참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와 법감정과 배치되는 판결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하이층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그러니까 결국 법관 스스로의 절차 탕마, 네. 법관 스스로 성찰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뭐 법관의 고의과실에 대한 뭐 손해배상 부분, 국가배상 이런 부분의 문제도 앞으로 뭐 논의론 충분히 활성화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나라입니다. 구속된 경험을 네.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법치주의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요소로 정착되어 있는 선진 민주국가의 반열에 대한민국이 올라서 있습니다. 왜 판사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고 본인이 잘못 작성한 조정조서가 낳는 수많은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사실조회를 해도 응답도 하지 않고 왜 예외로 취급받아야 하는지, 왜 법관들은 자신들의 동료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뚜렷한 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성찰하시고 답변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알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 네. 검찰이 오늘날 여러 가지 모습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검찰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는 법원이 제대로 된 권한만 행사했어도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절차 안에서 양 당사자가 대등하게 재판받는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송지휘를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법원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의 국민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의 국민들이요? 법관의 책임을 여쭤봤습니다. 왜 그걸 국민한테 떠넘기십니까? 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가장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자, 법정에서 검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피고인이 그 말에 직접 반박한 건 재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거기 서서 거친 언사를 쓴다거나 하면은 어떻게 소송지휘를 합니까? 대부분의 법관들이? 소송지휘 안 하십니까? 그런 경우에? 답변을 원하시는 건가요? 네.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적절히 어떻게 소송지휘를 하는지. 소송지휘를 하는 게 적절하겠죠. 어떤 식으로 소송지휘를 하십니까? 글쎄, 구체적인 상황을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인이 날선 언어로 반박을 할 때 어떻게 소송지휘를 하시냐? 재판장의 허락을 얻지 않고 반박할 때.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그 태도 자체를 지적하면서 피고인을 굉장히 나무라는 현상들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장님,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이 변론을 펼칠 때 수원 원장님, 검사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제지하거나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원이 제대로 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재판 지휘를 할 때 어느 쪽이든지 상대방이 얘기할 때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다 제지를 하고 상대방 진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발언하도록 재판 지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은 재판부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현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과연 우리 형사법정이 대등한 당사자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고객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